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마누라 변천사 고스 식구 된 후? 마누라 밥 좀 줘요가 올렸습니다. 우리 마눌 고스 식구 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야. 처음 고스 들려줄 때 나 신해철 시력 딴 거 들려주세요 했던 그녀. 지금은 마왕을 추종하는 마녀가 되었어. 고스 들은 후부터 가장 틀려진 건 그건 똥에 대한 친밀감이야. 일례를 들자면 난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고 나서 물티슈로 마무리하는 그윽한 습관이 있거든. 야, 그윽한 습관이라 표현 좋네. 향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흐뭇. 그러니까 우리 고스형 비데로군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비데를 놓고서 물을 쫙 뭐 튼달지. 이 비데도 아날로그형 비데가 있고 디지털형 비데가 있잖아요. 아날로그형 비데는 옆에 따로 씻는 그 비데용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 틀면 꼭지에서 물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대충 손도 좀 써야 되고 뭐 이런 아날로그형 비데가 있고, 디지털형 비데는 변기에 그 달려있어가지고 스위치 누르면 물 나오고 각도 조절되고 온도 조절되고 막 그런 데다가 쓰는 뭐 이거 아니야. 이 물티슈는 뭐냐 이건. 경제형 비데네. 어느 날 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마누리 전화를 걸었어. 여보, 당신 똥 닦는 거 사와. 증언에 의하면 순간 똥만 생각나고 물티슈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 너무 똥하고 친해졌던 거야. 물티슈란 단어보다 똥이 더 친밀했던 거야. 요 며칠 고스의 이 스응에 관한 방송에 지쳤는지 오늘은 그러더군. 오빠, 어제 고스 뭐 했어? 스응 했어? 에이, 그럼 안 들을래. 오늘 똥 얘기하면 내일 다시 듣게 해줘. 지금 마누라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 마왕이 스응 얘기 어제부로 그만둔다고 했으니 다음 주제는 보나마나 똥이라고 자기 친구 얘기 게시판에 쓰라고 급해서 담벼락 넘어서 지름길로 가려다가 벽을 차마 넘지 못하고 쌌던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쓰라고 성화다. 아, 고스여, 똥이여, 마누리여. 근데 그 물티슈는 우리 고스의 2대 주제 중에 하나인 이 똥하고 스응 중에서 양쪽이 다 연결이 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똥도 마무리를 그윽하게 물티슈로 할 수 있지만 스응도 아쉬운 대로 물티슈에서 마무리가 잘 됩니다. 특히 그 정규전 장소가 아니라 게릴라 장소를 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카라든가 혹은 야외 라든가 혹은 이 샤워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자취방 등지에서 우리가 이 스응 한 판을 벌렸을 경우에 그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마무리하기가. 중독이 보낸 이력서. 엊그제 쓴 이력서에 고스 사관학교 입학이라는 걸 적어 넣었다. 오늘 이력서 내려가면서 면접을 봤는데 남자 1명, 여자 2명이 면접관이더만. 한참 자기소개서하고 내 이력서를 보더니 다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만. 이력서에 보니까 참 특이한 게 있네요. 고스 사관학교가 뭐 하는 데죠? 여자 면접관 1번이 물어봤다. 물론 어제 난 말한 대로 옛 선조들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였습니다. 100번 듣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가셔서 체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면접 2번째 여자가 막 피식피식 계속 웃는 거야. 남자 면접관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만. 아주 어렵게 면접을 끝내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2번째 피식피식 여자 면접관이 날 다급하게 부르더라.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저기요, 고스 가족이죠? 제 딸하고 저도 마녀인데. 흠냐, 어제 사람들이 말했던 결과 초래했더구만. 이력서에 이딴 거 적으시면 어떡해요? 한참을 둘이서 웃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 걱정을 많이 해주더만. 그 마녀 아줌마한테 취직 못해도 상관없다면서 오늘 재밌었다고 한마디 찌그려주고 왔지. 마녀 아줌마 부탁이니까 닉은 안 밝힐게요.
예, 정확하게 말하자면 암흑 군단 사관 학교죠. 이거를 이력서에 쓸 수 있구나. 그 사회 곳곳에서 커밍아웃 했다가 당하는 폐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지 않아요. 알아서들 하세요. 선멸시화액을 나 드디어 서러움을 떨쳤어. 드디어 유료 회원 됐어. 근데 5,500원 입금했는데 수수료가 2,000원이더라. 제길. 진짜야? 타은행 할 아.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다 이런 건 아니지. 네. 이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 5,500원 입금했는데 2,000원 수수료. 이게 무슨 고리대금 뭐 선이자 떼고 뭐 해결사 사무실 뭐 돈 받아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같잖아 비율이. 아무튼 나이로는 18살이고 지난 4월에 고졸에 합격한 백수야. 백수다 보니 원치 할 일이 없어서 SBS에 있는 다시 듣기 말이야. 그것도 골백번 넘게 더 들었다. 진짜 나도 미쳤지. 어쩌다가 엄마가 회사를 쉴라치면 유익한 내용의 코스만 골라서 틀어놓고 같이 낄낄댔어. 그 결과 엄마가 혈 충전을 허락하시더만. 우리 엄마는 아직도 고스가 참 좋은 방송인지 알아. 마왕? 노래 잘 부르는 곱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걸 때리지. 내가 엄마의 고스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추파춥스 얘기를 해줬거든. 평소에 잘 우는 엄마라서 웃을 줄 알았는데 그게 재밌니?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엊그제 집으로 돌아와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런다. 네가 해준 얘기 때문에 내 이미지만 망쳤잖아. 재미도 하나도 없고. 아이 속상해 몰라. 그것도 어디 가서 써먹었어요. 세상에나. 불현듯 스쳐가는 영상은 평소 교양 있기로 소문난 우리 엄마 회사 동료들에게 똥구멍에 사탕을 살살 돌려놓고서 이렇게 뽑는데 막대기만 나왔다죠? 교양 있게 입 가리고 호호호호. 아 못살아. 우리 엄마도 어둠의 식구인 걸까? 종족 테스트 한번 해줘야 되나? 골 때린다. 예. 이게 이 고스 유년단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우리가 계속 전파를 하고 친족 혈족들을 이 어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도 참 좋은데 이 엄마 쪽 아버지 쪽을 이 위쪽을 공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 보면은 자기 엄마를 뱀파이어로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모자간에 같이 밤에 핏발로 밥 마실 나가고 이렇게 모가지 떡 부러뜨려가지고 자 먹어 그러면 서로 주고 네,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군요. 긴급 속보 왓챠오 컴백. 왓챠오는 괜찮습니다. 따옴표. 왓챠오 가로 열고 17세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5월 29일 이하 고스력 마왕에게 계기던 도중 아이디 정지형을 받았던 왓챠오가 13일 새벽 00시 00분 아이디 정지형에서 해방되었다. 왓챠오는 곧장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돌진해 고스에 로그인을 했다. 왓챠오.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뒷머리에 뚱한 느낌이 있었는데 석방이 되고 나니 아무런 통증도 없다. 신체 다른 것도 모두 좋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5월 28일자로 마왕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왓챠오는 당분간 포옹글을 게시판에 올리지 않을 전망이다. 마왕 측에서는 아이디 정지 후 결과 특별히 나쁜 징후는 없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 마왕 측에서는 일주일은 절대 안정을 취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고스트 스테이션 운영팀에서도 일주일 후 왓챠오의 계김성 상태를 체크한 후 향후 주의 또는 아이디 정지를 다시 한번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조치이다. 왓챠오 씨와의 인터뷰 내용. 목 상태가 안 좋죠? 공연 최종 연습 중이라 그래요. 기자, 석방되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매니저와 얘기하세요. 그러지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중에 기자회견 때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휘니더 왓챠오 니 이hol자 일라이 워다니 야오스러바 퍽! 라고 하며 알아듣지 못할 말을 짓거려댔다. 약간의 정신분열 증세가 추가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왓챠오는 오늘 밤 채팅방에서의 모임을 통해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최종 결정한 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왓챠오의 좋은 게시판 활동을 기대한다. 정신분열증이 아니고 복귀돼서 돌아오더니 제가 볼 땐 과대망상증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요. 이 고스 식구들의 이 컴백 환영에 대한 리플들이 근 30개가 달려있네요. 사람은 뒤끝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단 전과자 갱생 차원에서 한 번 형을 살고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왈가왈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실형을 살고 나왔다, 죄값을 치렀다, 뭐 법에 의해서 처벌을 다 받았다, 그래도 끝끝내 왈락왈락왈락왈락 이러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전과자 갱생 차원에서 이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 뭐 이래서는 안 되다, 말로는 그래놓고 막상 씨발 지들한테서 전과자 근처에 오면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전과자의 사회 복귀에 아주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로 스스로 전과자가 운영하며 전과자가 진행하는 그런 방송으로서 노래 나간다. 사실 난 하늘 날수 있지. 하지만 그녀는 날 모르시. 말할까 말해버릴까. 하늘을 날다 보면 날 보여주고 싶은데 하늘을 날다 보면 눈물이 가슴은 찢어지는데 사실은 말 못할 비밀이지. 가끔은 행복한 꿈도 꾸지. 말할까 말해버릴까. 가슴에 내 스마트 커다란 안경 허리춤에 감추고 하늘을 날다 보면 날 보여주고 싶은데 하늘을 날다 보면 눈물이 가슴은 찢어지는데 차라리 누군가 다 말할까 말해버릴까. 슬픔은 물이 접어 한 입에 삼키고 하늘을 날다 보면 눈물이 날 보여주고 싶은데 하늘을 날다 보면 눈물이 그녀도 꿈을 꾸는다.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The Ghost Station. 막 우리나라 성우들의 대단함을 느껴. 무슨 느끼고 신기해하고 있는 중인데, 이 글은 기글러네? 오이, 얼마만이야? 이 한때 고스 필진 중에서 꽤나 휘날리던 기글러 어디 가서 탱자탱자 놀다 이제 와서 글 올려 싸가지 없게 이런 씨발 안 읽어 라고 하려다가 그냥 반가운 마음이 일죠. 문득 느끼고 신기해하고 있는 중인데, TV 더빙판이 아니라 원어로 된 멜 깁슨의 영화와 브루스 윌리스의 영화를 봤어도 훗날 기억을 되짚어서 해당 영화의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어땠었더라 하면 이 목소리가 여지없이 멜 깁슨 목소리는 양지훈님의 목소리로, 브루스 윌리스 목소리는 이정구님 목소리로 플레이된다? TV에 자주 방영된 리셀 웨펀이나 뭐 다이하드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치겠는데, 사인이나 언브레이커블 같이 극장이나 비디오로 본 영화도 머릿속에서는 우리 성우들 목소리로 들린다는 게 참 저 성우분들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느끼게 돼. 그런 경우가 꽤 있죠. 600만 불 사나이. 얼굴은 그 눈 이렇게 찌그리는 그 아저씨인데, 저도 600만 불의 사나이 생각하면 무조건 목소리는 양지훈 씨거든요. 홍시호님이 전담인 성룡의 목소리도 저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건 성룡 본인이 어방한 한국어를 좀 자주 들려준 터라 그만큼 심한 경우는 아니겠고, 그러고 보니 이연걸 전담은 누구시더라? 스티븐 시걸은. 하여간 버젓이 원어로 본 영화가 머릿속에서는 더빙판으로 플레이되는 상황, 감탄하게 돼. 우리나라 성우들의 역량에. 아무리 원어로 영화를 봐도 멜 깁슨의 목소리는 양지훈님 목소리로 변환되고, 브루스 윌리스는 이정구님 목소리고, 사이먼 뭐라고 꽉 잡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우리들 가슴속에 데이빗 듀콕 분이의 목소리는 영원히 이규환님의 목소리. 스컬리 나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FBI다. 두 손 머리 위로 올려. 제가 연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엑스파일을 더빙판으로. 원어판으로는 극장판 한 개 본 게 다예요. 엑스파일을 제가 안 봐요. 모르겠다. 벤발, 혹시 모르는 식구가 있을까봐 잠깐 쓰자면, 양지훈님은 체험 삶의 현장에서 나레이션하는 분이고, 이정구님은 브루스 윌리스, 실베스터 스텔론 전담이야. EBS 심슨 가족의 호머 심슨 목소리도 이분. 벤발2, 마왕도 게임 더빙했지? 그거 한번 들려줘봐. 네 진죄를 열어라. 요거 멋있었어. 근데 데모 동영상 보니까 마왕 저음일 땐 괜찮던데 조금만 언성이 높아진 평소 고스 말투처럼 되더군. 아씨 그거 아니잖아 이런 말투. 장국 레스타가 올린 글인데, 장국영 전담은 김승준님이고, 난 서혜정님이랑 최덕희님이 좋아. 이야, 이 성우분들도 이렇게 인기 성우분들은 팬들이 이름도 다 외우고 역시 누구는 누가 해야 짱이야 막 이런 것들이 있군요. 또 대표적이었던 게 맥가이버도
양지우님이죠 뭐? 예. 그 코맹맹이 소리가 안 나오면 나중에 미국에서 그 원어로 나오는 드라마들을 봤을 때 정말 어색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우리나라 성우들한테 익어가지고. 근데 성우분들 더빙할 때 보면 그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입이 이렇게 대사에서 딱 끝날 때 이게 같이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입이 흐르는 거를 보면서 적당히 말투를 해야 되니까 우리 한국말 말투를 똑같이 쓰면 입이 절대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제일 웃긴 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때는 이제 특히 해설 같은 거 줄줄줄 나올 때 마왕도 게임 더빙 했지. 오 그거 한번 들려줘봐. 네 진죄를 알아라. 뭐 이렇게 중간에 약간 이렇게 땡기면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저는 참 제일 고역이다 싶은 성우분들이 에로물 더빙하는 분일 것 같아요. 특히나 포르노물 더빙하는 사람 정말 죽음일 것 같아. 특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럽 쪽에서 나오는 이 포르노는 더빙이 되게 많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포르노는 어쨌든 배우들이 전부 영어를 하는데 유럽에서 나오는 포르노는 이 동구권의 그 공산주의 무너지고 나서 아주 싼 맛에 또 동구권 여자들 예쁘잖아요. 거기서 뭐 체코슬로바키아니 뭐 헝가리니 이쪽 배우들이 대거 들어왔거든요. 러시아니. 그래서 뭐 유럽이다 묶어놓고서 이제 다 시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언어가 다 틀린 거야. 그래서 독일 배우 막 이렇게 잡아뜨려 놓고서 프랑스 남자 배우랑 시키면서 그러면 위 막 이래야 되는데 이분 막 안 맞고 그래서 더빙이 특히 많은 것 같은데 되게 못해요. 유럽 쪽이 포르노 더빙 성우들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톤이 똑같아. 아우 막 이거를 끝까지 가 60분 그래가지고 아우 짜증난다. 유럽 포르노 이렇게 보다가 더빙한 거 보면 그냥 사운드를 줄여놓고 볼륨을 완전히 뮤트하고 보면 괜찮아요. 그러면 와 확실히 미적 감각도 미국 쪽보단 낫고. 그리고 미국은 왜 가슴 수술 지나치게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가슴이 공을 반 잘라놓은 사발을 엎어놓은 형태가 되면 제일 예쁜데 그게 아니라 축구공 붙여놔가지고 이 붙어있는 부분이 전체 지름보다 작은 거야. 요즘에 이렇게 저거 잘못하면 이렇게 딱 때리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긴 그런 막 가슴 스타일에다가 이 화면 막 이 구도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성기 집착이 막 개판인데 유럽 거 보면 구도도 예쁘고 참 괜찮거든요. 때로는 이 조명이나 참 예쁘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볼륨 쓱 리모컨으로 올려보면 아우 이거고 볼륨 쓱 내리면 예술이고 그래 좀 민숭민숭하네. 그래서 다시 볼륨 열리면 아직까지 아우 막 이러고 있고 거의 개짖는 수준이지 그게 뭐야.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포르노까지는 아닌데 뭐 예술성도 좀 있는 에로물에서 이제 성우하려 그러면 화면 보면서 이렇게 딱 휠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휠을 못 잡는 게 눈을 감을 수도 없잖아. 이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왼쪽 할 때 왼쪽 아이씨 놓잖아. 여기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그런 다음에 이제 아니야. 좀 더 밑으로. 멈추지 마. 좋아. 뭐 이거를 하려 그러면 왜? 왜 괴로워하고 그래? 느끼해? 좀 더 해줄까? 뭐 닭살 멘트 있을 거 아니야. 뭐 사모님 귀 빨아드릴까요? 뭐 이런 멘트에서도 시작해서 그 내가 평생 들어본 멘트 중에서 제일 느끼해. 사모님 귀 빨아드릴까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요새 케이블 보면 옛날에 60년대랑 70년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영화 그것도 막 되게 에로물 아니면 그냥 뭐 로맨스물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막 유치 뽕빨 막 이런
근데 그 당시에도 유치 뽕빨이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감동하면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요즘 분위기하고 너무 틀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 말투 보면 왠지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간 것 같은 그런 말투. 그죠? 그게 그렇습니다. 이 말투는 이상하다 뭐 이러는 것처럼 70년대 영화 보면 왠지 모르게 말투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차라리 이 사극이나 고전물에서 네 이놈 네가 과연 그리 말해도 뭐 이런 거는 오히려 덜 어색한데 아예 뭐니까. 근데 여배우 이렇게 나와가지고 당신은 나에게 보랏빛 환생의 세계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이 면도칼 좀 가져와봐 닭살 좀 밀게 막 이렇게 좀 짜증이 나잖아. 하여간 이 더빙 하시는 분들 참 그 재주고 능력이고 대단한 거. 근데 우리나라 같이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면서 자막에 의존하는 나라가 실제로 많지가 않대요. 가령 유럽 나라들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상영을 할 때 거의 다 더빙이라고 하는군요. 더빙판이 오히려 대중들에게 훨씬 더 인기가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영화관에서 더빙판 상영한다 그러면은 에이 안 봐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서 이 앵글로색슨들이 가령 연기를 한다 그럴 때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 뭐 불어나 독일어 정도로 바뀌는 것 정도는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은데 이제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거에다가 우랄 알타이어 계통에 이제 우리나라 말이 가서 붙으면은 조금 왠지 모르게 더 튀잖아요. 그 옛날에 영화 보면은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카로니라는 게 이태리 국수니까 말하자면 이 서부극 같은 것들이 하도 인기를 끄니까 이태리 배우랑 이태리 감독들이 이 미국 서부극인 척하고 만든 거예요. 이태리에서 대량 제조된. 근데 그 이전까지의 서부극의 공식이라면 굉장히 그 남성적인 그리고 정의의 사도가 나와서 뻘 무게를 잡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존 웨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그런 거겠고 뭐 알란 라트가 나왔던 쉐인이랄까 뭐 이런 걸 텐데 이 마카로니 웨스턴 같은 거 어차피 자기네가 정통파가 아니니까 이게 참 주의해서 볼 만한 거예요. 어차피 자기네가 정통파가 아니니까 헐리우드식으로 무게를 잡는 게 아니라 거기다 개그적인 요소를 삽입하고 주인공이 졸라리 비겁하게 바른다든가 주인공이 두들겨 맞고 깨갱깨갱 한다든가 주인공이 되게 얌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크 네로가 나왔던 내 이름은 튜니티라 불러다오 이 시리즈 이거 사실 이태리 영화거든요 그거. 그리고 이 악당들이 선술집에서 이렇게 총을 추삭 뽑을 때 그 튜니티가 졸라리 벙깐 표정으로 이렇게 절대로 서부극의 주인공은 그렇게 벙깐 표정을 짓지 않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식들 그럼 딱 이렇게 째려볼 뿐인데 거기서 이렇게 눈이 이만해지면서 약간 벙깐 표정을 지면서 그 다음에 총을 뽑는 게 아니라 의자를 들어서 찍어버리잖아. 막 이게 이제 마카로니 웨스턴인데 남의 나라 거를 수입을 했으면 정통을 때리기보다는 사입이라도 좋으니 자기들 거를 가미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락 음악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허구 헛날 정통성 시비가 벌어지고 얼마나 원단에 가깝게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던 시대가 있었던 걸 생각하면 참 진짜 웃겨요. 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도 다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국 쪽에도 굉장히 강한 청류, 탕류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청류고 깨끗하고 정통파고 너는 야매고 사입이고 구라고 너는 탕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데 유교도 이제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성리학에 가고 뭐 고증학도 나오고 양명학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바뀔 때 우리는 끝끝내 성리학 우리는 원조 막 이러면서 그 중국의 꼬봉에 대해서 끝끝내 우리가 원조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것도 참 쪽팔리는 거고. 이 얘기 왜 했냐면 더빙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짱깨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무지하게 만들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소룡 영화나 뭐 돌아온 용팔이 시리즈 뭐 이런 게 이제 휘날리던 그 시절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 영화 이렇게 보니까 저 씨발 제작비 존나 많이 들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거 하면 대박이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매 프로덕션에서 이 삼류 중국 배우하고 대충 우리나라 배우들을 모은 다음에 촬영을 하는 거야. 막 어디 가서 찍냐면 막 덕수궁 막 창덕궁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대충 야 발차기 해봐 막 이러면 우리나라 배우들은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러면서 막 때리고 우리말로 그냥 그 다음에 중국 배우들은 찡샹찡황황샹 빵 맞으면 아이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이래가지고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김치 짱깨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홍콩에서 상영할 때는 홍콩 배우들이 싹 더빙을 해요. 그거를 꽝뚱어로. 그쪽에서 상영할 때는 다 그냥 중국 영화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야. 배경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는 우리나라 말로 싹 더빙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인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중 합작으로 한홍 합작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홍콩으로 보낸 다음에 이 홍콩 쪽 사람들이 다 짱깨인 것처럼 더빙한 걸 우리나라에서 틀면서 외화인 척했대. 그래가지고 그 막 싸우고 있으면 졸라 막 이렇게 탕탕탕탕 막 팍신형이 정말 아이야 막 이러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개슴츠레 뜨고 보면 뒤에 담벼락 같은 게 좀 심상치가 않아. 너무 눈에 익은 거야. 좀 이따 이렇게 보면 이래 이쪽에 팍 자빠지는데 화면 왼쪽 구석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싹 스친다.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지. 자, 지금 현재 넥스트의 넥스토리스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공연 최종 점검 및 장비 점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대작업을 할 때마다 통기타 가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얼마 좋을까? 둘이서 가자. 어디라고? 제주도.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제주도 공연 뭐 아야 거기 장비를 무슨 수로 날르냐 배편으로 날르려면 한 달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주도 쪽에서 공연이 잘 안 되는 게 제주도 쪽에 공연을 보러 오는 인구하고 제주도 자체 인구 숫자가 지금 한 2배쯤 돼야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장비를 그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그 제주도하고 이 본토하고를 잇는 졸라리 긴 다리나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 제주도 공연이 참 쉬워질 텐데 통기타들은 그거 걱정 안 해도 되걸랑. 더 쉬운 애들 반주 테이프 트는 애들 그리고 반주 테이프 트는 애들이랑 라이브 밴드랑 무슨 뭐 방송을 하러 한 행사장에 갔다 그러면 나는 내가 상당히 선배뻘이 돼도 다 끝날 때까지 남아있어야 되거든. 장비 빼야지. 그럼 반주 테이프 이렇게 CD나 릴 테이프 들고 왔던 애들이 수고하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잘 가라. 그 다음에 우리는 만일 방송 시간이 8시면 아침 10시에 가가지고서 장비 세팅하고 막 줄 들고 뛰어다니고 거기 뭐 니꺼 내꺼가 임무가 어딨고 뭐 높낮이가 어딨어. 그냥 같이 줄 들고 뛰고 막 형 거기 뭐 줄 뛰어다니고 있으면 이제 장비 셋업하고 짐 날르고 세팅하고 그럼 오후 2시쯤에 이제 소리 내보고 튠 잡고 연주하고 밸런스 잡고 4시쯤에 이제 리허설 종료돼. 막 왜냐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딴 놈들도 리허설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럼 오후 6시쯤에 매니저가 옆구리에 CD 하나 딱 끼고 가수를 데리고 나타나. 아유 안녕하세요. 저쪽에서 AD가 와. 저 반주 여기 있습니다. 리허설 안 해. 일단 무대에 올라가서 6시 왔잖아. 걔네 7시에 올라가서 해. 그런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잘 가라. 그럼 우리는 밤 10시에 짐 빼기 시작하면 짐 정리하면 12시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AR이라도 그러던가 립싱크하거나 이 테이프 트는 것보다는 라이브를 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틀림 틀린 대로 나가면 되는데 립싱크는 손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연주하는 거를 무슨 수로 맞추냐고. 지금 이제 기계들 점검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이게 전쟁으로 치면은 기계화 사단이랄까? 이 유목민족 기마병이면 말 타고 활 들고 휙 달려나가면 되잖아. 근데 막 전쟁하면서 막 화약도 써야 되고 이쪽에 대포 장비해야 되고 막 총 비 온다 막 화약 쏜다 병참 어떻게 됐냐 뭐 시레이션 준비됐냐 막 뭐 이런 거 이제 일일이 점검하려고 그러면 정말 피곤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한 가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메이저 밴드가 되기 전에는 기타가 한 대잖아. 그럼 전날 기타줄 갈아놓고 라 이러고 딱 가면 되잖아. 그다음에 기타줄 끊어지면 무대 위에서 이제 기타줄 바꾸면서 급속도로 연주하는 그 테크닉이 늘게 되는 거죠. 메이저 밴드가 되면 보통 기타를 최소한 8대 정도 사용하죠. 그러면 공연 전날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옆에 기타 테크니션 한 명 붙어가지고 둘이서 기타 8대 줄 싹 갈고 픽업 전부 뽑아서 분해해가지고 안에 픽업 청소해주고 먼지 뽑아내고 싹 다듬어서 싹 라카로 전부 닦아서 그 다음에 케이스 안에 하나하나 정렬시켜서 습기 제거해서 이렇게 쌓아서 내일 공연장으로 향하는 스태프들이 이제 트럭에 실어서 스테이지 위에 셋업할 수 있도록 실어 보내야 하죠. 그 다음에 앰프 뒤에다가 진공관 갈아 끼우고 전기 배선 살펴보고 이펙터에다가 사용할 건전지하고 배선 준비하고 예비 아답터 스탠바이 시키고 그 다음에 앰프 뒤에다가 진공관이 안 달아오르게 해야 되는 이 펜 갖다 붙이고 전등 갖다 붙이고 뭐 이 작업 이제 쭉 하고 앉았으면 아침 8시야. 눈탱이 팅팅 뿌려가지고 이제 공연장 가는 거야. 우리나라 공연장이 전날 리허설하고 다음날 공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웃기네. 당일날 야 무대 위에 빨리 올려 샹 3시간 뒤에 관객 입장이야 이러면서 공연하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공연장을 한 3일 뜬 빌려서 리허설 시간을 외국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이틀 리허설에다 투입하고 하루 뮤지션이 딱 공연할 수 있으면 예술일 텐데 말하자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들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하는 거 보셨죠? 그라운드에서 뛸 선수들이 이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이 고무래하고 갈퀴 같은 거 들고 잔디 막 깎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잔디에다가 자기들이 막 물 뿌리고 뛰어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기 시작해야 되는데 얼굴에 막 땀 얼룩덜룩 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 야 이제 진짜 경기 시작해야 지치면 어떡해. 막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공연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 현실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그냥 음악이 좋다는 이유로 공연하면서 열심히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냥 우는 소리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재밌으라고 한 소리예요. 아니 이거 어떤 때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막 개판 사판 아사리판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번에는 준비를 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네. 우리끼리 야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거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 공연이 되게 무대에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일 문제는 두고 봐야 알아. 시간들은 다 알죠. 내일 7시 반에 장충체육관이고 뭐 하여간 내일 봅시다. 그리고 나라라 병아리 할 때쯤 촛불을 킬 것 같은데 촛불 알아서들 사와요. 또 주의사항이 뭐더라? 뭐 이젠 베테랑들이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요번 공연을 이제 마지막으로 녹음 시스템으로 팀이 이제 전환이 되니까 아마 글쎄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제 여러분 앞에서 공연 못 하겠고 앨범이 혹시 딜레이가 되면 그럼 내년 봄쯤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연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아니 판 만들어야지 이제. 그리고 이제 넥스트의 멤버가 완전히 5인조로 픽스가 되고 팀 전력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인사를 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신인들로 밴드 멤버가 구성될 때 우려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지만 지난 1년간의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이 정도면 넥스트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멤버들이 아니냐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고 자랑하는 그런 자리니까 재밌게들 노시기 바래요. 자, 그럼 내일 공연장에서 봅시다. 울지 말고 하늘을 바리를 베이베 저 별빛이 환하게 노래를 하잖아 눈에서 흐르는 아픔의 눈물은 오늘 밤에 놀리지 않아 내가 너를 안아줄게 위를 베이베 두려움도 슬픔도 모두 잊어버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등 돌려간대도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